민주당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토론회 진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지사가 주겠다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네. 예.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타 시도민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건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의사와 경기도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표행위 얘기가 있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겁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추경 사용을 놓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뭐 온 국민에게 아니면 더 힘든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그 오랜 토론을 거쳐서 어느 선이 정해졌는데 지자체도 좀 따라와 줘야지 당신만 이렇게 앞서가냐. 그 다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네. 또 반역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반역은 뭐 그렇다고 치고. 예. 정세균 후보가 반역이라는 표현 사용하면서 예. 이거 당이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역성혁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반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건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가 전국민 보편 지급,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선택하든 아니든 간에 그건 예. 경기도민들이 또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경기도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능감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경기도는 이번이 3번째가 되는 거고요. 네. 이미 전 국민이 보편 지원을 받은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받았을 때 좀 더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었고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 또 그게 흘러서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체험적으로 지금 확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맞서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었을 때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뭔가 동요가 일지 않을까 하는 정치적 계산, 그리고 타 시도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반감들을 자극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략적인 측면, 이런 이제 계산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캠프 측에서 그런 비슷한 설명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정부가 여기까지밖에는 못 하는데 아무튼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항상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지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채우면 문 대통령의 의견하고 뭐가 다르냐 아마 이런 반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각이 안 서는 거예요. 예.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지자체가 판단할 문제다.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하더라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공격을 해도 이게 공격이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지자체의 그 사실 기능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별개의 어떤 정책들을 추진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하는 일과 뭐 예를 들면 부산시가 하는 일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하면 지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하지.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캠프 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승부수예요. 그죠? 뭐 던진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럼 안 던지면 박수 쳐주고 칭찬할 거냐? 근데 뭐 지사직 경기도민한테 사퇴 공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돼버리면.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근데 무슨 지사직 사퇴냐? 아하. 그 지사직 사퇴는 내가 그때가 되면 선택할 문제다. 그럼 마지막까지 최소한 책임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프레임을 가면 결국 이 지사의 주장이 더 우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사가
지금 네거티브 공방 하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 선언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공약들을 연이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후보를 하지 않고 다른 후보는 이 지사를 공격하지만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그렇죠. 저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해도 지금 네거티브 할 상대가 없어서 싸움할 상대가 없어서 네거티브 공세가 안 먹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가 이 판과 이 프레임 싸움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화두가 오히려 다른 후보들한테 공방을 만드는 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선거판 자체를 이 지사가 앞서서 끌고 가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자꾸 돼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경기도는 나름대로 재정으로는 그럭저럭 되는 모양입니다. 계속 뭐 도민들한테 이것저것 뿌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재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계속 활용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난감하긴 해요, 분명히 이거. 그러니까 다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효과가 있는 싸움이 있는데 지금 싸워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사직 사퇴하라고 하는 공방이 생겼을 때 그때 여론이 한번 출렁해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론이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올라갔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싸움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무기력한 후보가 되잖아요. 하하, 어렵네.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렇다 치고 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함께 토론회를 열자고 하니까 다들 싫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겉으로는 뭐 하려면 하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이준석 대표 사이에 상당히 좀 갈등이 심각하게까지 갔는데 봉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봉합이 안 될 것 안 되는 같아요.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기선 잡기나 감정 싸움의 측면이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싸움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한 발만 물러서면 낭떠러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패싱 입당이라고 하는 그런 네. 이른바 원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싸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탄핵 발언 나오고 먼저 손 내밀어서 지금 전화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유감 표명을 한 거예요. 우리 캠프에 있는 사람이 좀 잘못 얘기한 것 같다. 내가 좀 대신 사과할게. 이런 식의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 준 거예요. 어찌 보면. 예.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럼 토론회가 안 된다고 하니 보고회나 발표 형식으로 바꿀게.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예. 물러섰는데 더 물러설 데가 없어요. 뒤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물러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토론회든 발표회든 뭐든 하지 마라. 지금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 자체가 월권하고 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됐고요. 윤 전 총장 입장에서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물러섰는데 근데 만약에 나를 빼놓고 보고회를 한다거나 해버린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한 사람만 빠지고 지금 보고회를 열게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회든 토론회든 간에 아예 못하게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리니까 어느 한쪽이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싸움이 안 그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까 그 토론회 8월에 하나 9월에 하나 아니면 좀 열 몇 명에서 한 8명 정도로 줄었을 때 하든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죠. 근데 더 어려워지는 건 새로운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한테 월권하지 마라.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재선 의원들이 메시지를 낸 거죠. 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요. 뭐 친윤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뭐 중도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친박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껴있기도 하고요. 중도도 있어 보이고. 네. 예. 근데 좀 친윤 성향이 좀 강해 보이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를 좀 압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사태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뭐 절박함 같은 것도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이른바 유승민 유튜브 이제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된 것처럼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뭐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자신감이나 자기 덫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출될 때 이른바 이준석 현상을 등에 업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2030 세대는 나의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후보도 그걸 나를 업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잘 보이지 않으면 결국 그 후보도 후보 안 되는 거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화두가 공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후보라고 해서 앞서서 뛰거나 해주지 않을 거다 나는.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선에 세우고 난 다음에 땅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뛰게 하겠다. 그거는 나의 신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 아 이거 우리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 같이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대로 지금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밀고 가지 못한다면 그럼 지금 경선준비위원회는 그럼 이 안을 갖다 처리하면서 경선준비위원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해산을 하고 다시 꾸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경선준비에 서병수 위원장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사태를 더 키운 측면, 본인의 말을 통해서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지만 이번 사태 바라보면서 저는 지난해 총선 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내가 공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당내 사람들이 공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천 탈락시키고 대구에 있는 의원 뽑아가지고 수도권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다 나중에 가서 선거 참패 원인이 공천을 잘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보고회로 지금 한 발 물러서서 가도 된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으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안 된다,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정리를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 키워가면서 지금 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은 경선 버스 시동도 제대로 못 걸어보고 경선 버스만 출발시킨다 말만 많이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뭐 타이밍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내분과 균열이 있을 때 뭔가 공격할 거리들도 많을 텐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타이밍도 좀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혹시 이거 확인한 겁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때 그냥 사퇴를 하고 다른 쪽 유력한 쪽에 붙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언론 보도로는 그래요. 네. 근데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 전 원장 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중도 사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른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는요. 진짜 가짜처럼 쓰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진짜 같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문제라고 보는데요. 최 전 원장이 지지율도 안 올라가죠. 그리고 공부도 덜 됐다고 말하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캠프 내부에 있는 인사가 중도 사퇴한다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가짜뉴스인데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최 전 원장 측 입장에서 바라보면. 계속 한동안은 최 전 원장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두지? 혹시 그만두는 거 아닐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뭉게뭉게 이게 피어오를 때 뭔가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거 끊기가 쉽지 않다. 오늘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규제 철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 것도 그런 것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더 큰 걸로 빨리 덮어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알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